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3위 공개합니다. 아서왕, 무덤의 진실. 용맹의 상징, 원탁의 기사들을 호령한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 아서왕에 대한 전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서왕의 최후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최후에 대한 게 없어요. 사라졌다고 네. 나오잖아. 아서왕의 영웅담에 대한 결말은 전설 속 신비의 섬 아발론에서 불사가 돼 안식을 취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전설 속 아발론은 실존하는 건지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서왕이 안식을 취했다는 전설의 섬 아발론이 영국 남서부의 도시 글래스턴베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1191년 글래스턴베리의 수도원에서 아서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관을 발견. 그 안엔 키가 큰 남자의 뼈와 머리카락 그리고 아서왕의 왕비 귀네비어로 추정되는 여자의 뼈가 출토된 건데요. 관 위에 있었다는 납 십자가에는 라틴어로 이곳 아발론에 아서왕이 묻혔다 라고 적혀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 적혀 있었으면 거의 진실인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실존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1500년대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그의 유해는 물론 십자가에 대한 기록마저 감쪽같이 증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납십자가가 있으면 사실 안 믿을 리가 없는데 이게 없군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서왕 무덤의 흔적에 대해 사람들은요. 아서왕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수도원 측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그마저도 추측에 불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다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네. 반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던 1981년 데릭 마혼이라는 남성이 1191년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에서 발굴됐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측정해보면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막 딱 나올 텐데. 나오겠죠. 금속으로 보면 언제 만들어진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혼이는 해당 십자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음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하게도 또다시 십자가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해당 십자가 또한 가짜였을 것이라고 추정. 또다시 아서왕 무덤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빠졌습니다. 과연 글래스턴베리가 정말 전설 속의 아발론이었을까요? 불사가 돼 전설 속으로 사라진 아서왕. 자꾸만 사라지는 십자가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중국 구이저우성 웨이닝현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원정을 다녀온 곳입니다. 저렇게 많은. 진짜 많네. 되게 평범한 그냥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밭 뒷산이라니까.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을까요? 2020년 6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싹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죠? 저 뿔라팔 같은 소리요? 울음소리가 들려, 울음소리가. 저기는. 저 뿔라팔 같은 소리 말하는 거예요? 네. 야, 이상하다. 뭔가 울음소리인데? 저게 뭔 소리야? 무슨 동물 우는 소리도 아니고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성해진 소문. 아니, 뒷산에서 나는 소리가 혹시 용의 울음소리 아닐까?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용을 신성시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비와 가뭄, 홍수 등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돼 왔습니다. 워낙에 소리가 기이하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에 혹시 그 소리가 전설의 동물 용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 이 마을 가면 신성한 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매일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아, 용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통하잖아요. 그 신성한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던 거네요. 자, 이 마을의 미스테리한 소리가 연일 화제가 되자 당국에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소리를 분석한 결과 이 소리는 새가락 메추라기 새 소리로 보입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용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뭔 새가 저렇게 크게 울어요. 무슨 뭐 울음통이 무슨 뭐 어? 하지만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아니 새 소리라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어요. 이 마을에 수십 년 살아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마을 인근 허장현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마을에 폭우가 내리고 나서야 소리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일부 주민들은 이 의문의 소리가 용의 경고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밭 뒷산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의문의 소리. 단순히 새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용의 경고였을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험을 내뿜는 돌.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반석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그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자연발화인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설마 오늘 주제 야광돌 황광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이 표백제 원료인 염소처럼 고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을 발견해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개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야,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개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야, 두개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그렇죠.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를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를 누가 저렇게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옷사곤정대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검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근데- 저 되게 막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어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야,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씌었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가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도쿠가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예요? 원한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도쿠가와 가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51년에도 무라마사 검을 가진 또 다른 사무라이가 사망. 이에 이 검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저주의 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데요. 야,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가지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명검이니까. 저 시대의 무사들은 명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라마사 검의 탄생 과정부터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뜨거운 온도에서 담금질 끝에 탄생하는 명검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이 무라마사 검은 유난히 낮은 온도에서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귀기가 서린 것은 아닐까요? 오. 근데 사실 뭐 워낙에 검도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설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악명을 떨친 게 아닐까요? 괜히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악명 높은 전설의 검 무라마사. 과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이 요도는 이제 박물관에 봉인돼 있는데요.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